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리서치 부문 부사장인 크리스 쿠이퍼는 컨센시스 2016 행사를 통해 비트코인은 더 이상 투자나 투기 자산이 아닌 가장 높은 위험 조정 수익률을 기록하는 신흥 통화 자산으로 봐야 하고, 그런 이유로 모든 투자 상품에 비트코인을 일부 할당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 쿠이퍼 부사장은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의 리서치 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전통 금융 분석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합류 전에는 CFRA 리서치에서 선임 주식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 및 핀테크 부문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이력이 있는 경제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인데요. 크리스 쿠이퍼의 피델리티 리서치 팀은 최근 5년간 주요 자산군의 샤프 지수와 소르티노 지수를 분석해서 비트코인은 변동률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압도적인 수익성을 기록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샤프 지수는 투자자가 감수하는 전체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같은 위험을 감수했을 때 더 높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급등이 많은 자산에게는 불리하게 측정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소르티노 지수는 전체 변동성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주는 하락 변동성만을 분모로 사용해서 계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이 심한 급등락이 있다 해도 상승폭이 훨씬 큰 경우에는 하락 위험만을 따지는 소르티노 지수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 수치를 비트코인, S&P 500, 금, 그리고 미국 10년 국채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연평균 수익률, 샤프 지수, 소르티노 지수 모두 비트코인이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는데, 특히 비트코인은 소르티노 지수가 크게 앞서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단순히 변동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떡상을 하는 등의 상승 변동성이 압도적이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히 샤프 지수만 높다면 상승도 하락도 크게 하는 안정적이지 못한 투자 상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소르티노 지수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하락할 때 내리는 비율보다 상승할 때 떡상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다는 것이 그다지 단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크리스 쿠이퍼는 비트코인과 법정 통화 공급량에 해당하는 M2와의 상관 관계도 언급했는데요. 지난 10년간 비트코인과 M2의 상관 개수는 0.9로 통화 유동성이 높아서 가치가 하락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른 패턴을 보여왔는데, 이는 금보다도 유동성 민감도가 2배나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대단히 훌륭한 상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 우리가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을 매수하고 보관하는 이유는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함인데,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동안 금보다도 2배 이상 현금 인플레 해지로 성공해 왔고 앞으로 더욱 각광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피델리티는 지금까지의 투자 비율인 주식 60%, 채권 40%보다 비트코인을 적어도 3%, 적절한 비율인 5% 정도를 편입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이라고 언급한 것인데요.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을 5% 정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의 비중을 0%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라면서, 비트코인을 가격 상승의 투자 자산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가치 희석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훌륭한 상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사들의 보통의 시각인 비트코인을 통해 돈을 벌자는 투자의 개념이 아닌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데 가장 최상의 수단이라는 쪽으로 포커싱을 맞춘 전략인데요. 우리와 같은 학고 투자자들이야 한 푼이라도 더 수익을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큰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수익률보다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찾기 때문에 피델리티의 이 언급은 대단한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50년까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5,340만 달러, 약 783억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비트코인 초창기 가격을 분석한 바네크는
비교적 짧은 기간인 5년 내로는 100만 달러 14억 7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 바네크에서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매슈 시걸은 CNBC의 프로그램인 하프타임 리포트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이 향후 5년 내로 100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고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10만 달러 약 1억 5천만 원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슴 선덕한 예측을 했습니다. 매슈 시걸은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 코인 및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에 큰 퍼즐이 맞춰지면서 코인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비트코인은 심리적, 기술적 저항선인 10만 달러를 가볍게 돌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통과가 되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은 매슈 시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다지 놀랍지 않은데 매슈 시걸이 비트코인이 5년 내로 100만 달러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꽤나 공격적이라서 이유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슈 시걸은 그 이유를 현재의 비트코인이 과거 게임 산업 성장 과정과 유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매슈 시걸은 30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들 정도만 비디오 게임을 했지만 지금은 일론 머스크도 게임을 즐길 만큼 엄청난 대중화가 되었는데 비트코인 역시 조만간 너도 나도 모두 소유하게 되는 대중화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글로벌 부채만 살펴봐도 쉽게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전 세계 부채는 315조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정부 부채가 급증할수록 중앙은행은 부채의 화폐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앞서 설명드렸듯 이러한 이유로 M2 통화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지며 희소성이 고정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미 90% 넘게 발행이 되어 있고 때려 죽여도 더 발행이 불가능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될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게다가 이자 비용이 세수 대비 과도해질수록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위험이 우려된다 해도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금리가 낮아질수록 저축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축을 하기 위한 자본이 비트코인 유입을 가속화하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특정 중앙 주체의 통제 없이 개인이 직접 소유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없는 자산입니다. 이로 인해 양자컴 대응의 합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작은 이슈가 있긴 하지만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전통금융 시스템과 비교하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한 환경이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의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비트코인은 가장 강력한 디지털 탈출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른 인플레 해지 자산과 비교해도 가장 큰 매력점을 보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법정 화폐, 금, 비트코인을 비교하면 비트코인은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육각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기관이 미친 듯 사들이는 ETF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날이 갈수록 가격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는 만큼 어제 저녁부터 8만 달러를 깼다가 다시 회복하는 등의 왔다 갔다 거리는 비트코인 가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0.2개 이상을 모을 때까지는 수량만을 바라보고 꾸준히 모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의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